혜준 씨가 살아있다고요? 그걸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과거 혜준의 죽음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고 안영사가 숨겨왔던 충격적인 반전이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결혼하자 맹꽁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조금씩 기울 무렵 맹경태는 시골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슈퍼 앞에서 안영사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절친한 사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안영사는 땀을 훔치며 맹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맹경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영사, 오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며. 빨리 찾아보자. 안영사는 짧게 숨을 고르며 조심스러운 말투로 답했습니다. 네, 형님. 시골 마을로 들어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알아볼게요. 맹경태는 마을 길 쪽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드리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이유를 도무지 떠올리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소문했지만 허탕이었고 이번 단서를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트럭 몇 대가 지나가면서 작은 길에 먼지가 자욱해졌습니다. 맹경태는 손으로 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안영사, 먼저 마을 이장부터 찾아보자. 오드리가 이장 댁에 들렀을 수도 있잖아. 안영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장님 댁이 저쪽이에요. 안내할게요. 맹경태는 안영사를 재촉하듯 먼저 걸음을 옮겼고 낡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을 이장은 오드리에 대해 묻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혹시나 싶어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려가며 알아봐 주었습니다. 맹경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꽤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오드리가 이 작은 마을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잠시 뒤 이장은 누구도 오드리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맹경태는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모르겠네. 안영사는 낡은 지도를 꺼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실종 전날 오드리가 묵었다는 숙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형님. 거기 가보면 뭔가 단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맹경태는 머리를 극적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래, 얼른 가보자. 아무리 조용한 데라도 뭔가 나온다면 다행이지. 두 사람은 지도를 확인하며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을 지나니 오드리가 머물렀다는 작은 민박집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낯선 손님들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방명록에 남은 이름을 확인하더니 오드리라는 사람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맹경태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듯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까진 분명히 왔군. 그런데 왜 홀연히 사라졌지? 안영사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형님,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을 듯해요. 아무래도 사연이 있는 듯 하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고 움직일까요? 맹경태는 단호한 표정으로 안영사를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사연이고 뭐고 반드시 데려올 거야. 오드리를 그냥 둘 순 없어. 안영사는 맹경태의 결연한 태도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최대한 돕겠지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놀라지 마셔야 해요. 두 사람은 마을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맹경태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영사, 빨리 가자. 더 늦기 전에 단서를 찾아야 해. 안영사는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뒤로하고 오드리의 흔적을 찾아 또 다른 길로 나섰습니다. 아직은 미궁처럼 보이는 행방이었지만 작은 단서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낼 기색이 보였습니다. 맹경태의 눈에는 복잡하면서도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안영사는 그런 맹경태를 곁에서 차분히 돕고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시골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창고는 습한 기운과 오래된 집더미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안영사는 마당 구석에 세워진 작은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이 가득했지만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이 작은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오드리는 인기척에 놀라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경계심을 드러내듯 낮은 목소리로 누구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경태 씨가 보내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영사는 부드러운 톤으로 천천히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네, 형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하지만 무리해서 데려가려는 건 아니에요. 오드리 씨와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드리는 손에 쥔 작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불안정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안영사님 죄송하지만 전 경태 씨를 만날 수 없어요. 단수를 볼 면목도 없고요.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뿐입니다. 안영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구석에 쌓인 낡은 짐들을 살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뒤섞여 있어 누구 것인지 알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권유하듯 말했습니다. 드리 씨, 이렇게 숨어 계시면 단수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단수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한지 알고 계시죠? 오드리는 여전히 경계심을 거두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경태 씨가 날 찾고 있다고 해도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혜준이 죽고 난 뒤 더 이상 단수에게 얼굴 들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안영사는 살짝 한숨을 쉬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정한 말투로 이야기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도 안심하실 거고 단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드리는 시선을 피한 채 복잡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안영사님 죄송해요. 그래도 전 돌아갈 수 없어요. 모든 게 혼란스럽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에요. 안영사는 손짓으로 오드리를 달래려는 듯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드리 씨, 저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님뿐 아니라 단수도 드리 씨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드리는 안영사의 말을 듣고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으나 결국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여기 숨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돌아가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안영사는 창고 한쪽을 흘끗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언젠가 나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단수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훨씬 커질 겁니다. 오드리는 입술을 깨물고 표정을 더욱 굳혔습니다. 뒤섞인 과거의 잘못과 죄책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안영사는 한동안 더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오드리가 요지부동임을 느꼈습니다. 결국 길게 머물지 않고 조용히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그럼 드리 씨, 혹시 형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안영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습한 바람이 창고 안으로 스며드는 순간 오드리는 그대로 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안영사는 문을 닫으며 오드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 할 때 맹경태와 안영사는 마을 입구의 오래된 정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맹경태는 이장과 마을 주민들을 추가로 만나봤지만 드리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를 거의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안영사는 창고에서 본 오드리 모습을 곱씹으며 정자에 걸터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맹경태가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디 숨었길래 이렇게 찾을 수가 없지? 안영사는 고개를 들어 맹경태와 눈을 마주치고 낮고 다정한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드리 씨 나름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곧 변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맹경태는 주먹을 꼭 쥐고 한숨을 내쉬듯 말했습니다. 와, 드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잠적을 할까? 나도 고집이 있어서 절대 포기 못해. 반드시 찾아내고 싶다. 안영사는 맹경태의 조급함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영사의 휴대전화가 크게 울렸습니다. 안영사는 전화를 받으며 잠시 몇 마디를 나누다가 뜸을 들인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맹경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곧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맹경태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대체 뭔데?
무슨 소식인데? 안영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형님. 아마 드리 씨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맹경태는 속이 타 들어가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긴지 몰라도 나중에 나 따로 찾아와라. 난 더는 기다리는 것도 답답해 죽겠어. 안영사는 정자의 기둥에 잠시 기대어 마을 전경을 내다봤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멀리 논밭이 펼쳐진 풍경 속에서 어딘가 희미하게 이어진 발자국이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안영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오드리에 대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리라는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맹경태가 땅을 발로 톡 차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안영사, 너도 사정이 있는 거 알지만 드리 꼭 찾아야 해. 나도 이쯤에서 물러날 사람 아니거든. 어떻게든 드리를 설득해 데려가야 하니까. 안영사는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최대한 빨리 연락드릴게요. 어둠이 점점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맹경태는 오드리의 돌연 행방불명이 단수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안영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들 중 일부를 이제 밝혀야 할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시골 마을 중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 창고에 다시 들어선 안영사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보다 더욱 깊어진 어둠 속에서 오드리는 단수가 어릴 적 사용하던 낡은 가방을 꺼내 들고 눈물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오드리는 바닥을 아련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수가 아직 저한테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안 돼요. 이런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안영사님. 안영사는 안쓰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부드러운 톤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드리 씨, 이렇게 숨어 계셔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더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오드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안영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숨길 수 없다니 대체 뭘요? 안영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구혜준 씨가 사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로 의식불명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오드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이 커지며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혜준 씨가 살아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안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정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고 아직 의식은 없지만 숨은 붙어 있으세요. 형님께도 단수에게도 사실을 전부 알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거든요. 오드리는 충격에 몇 걸음 물러서더니 몇 해 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과거가 한순간에 밀려드는 듯 아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혜준이가 살려면 병원에 있어야 하지 않나요?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죠? 믿을 수 없어요. 안영사는 죄책감이 서린 눈길로 오드리를 바라봤습니다. 구혜준 씨를 데리고 나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태님도 단수도 그리고 황 회장님도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길까봐 우려했고요. 오드리는 금방이라도 당장 혜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려는 듯 몸을 떨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발 보여주세요. 혜준 씨를 만나봐야겠어요. 당장 가고 싶습니다. 안영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드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창고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몇 년간 떠나지 못했던 죄책감이 울음으로 폭발해 나오듯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안영사는 그런 드리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는 듯 낮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드리 씨, 일단 저를 따라오시죠. 구혜준 씨를 직접 보시면 마음이 달라지실 겁니다. 결국 드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얼굴에는 혜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줄로만 알았던 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중한 이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들이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영사의 안내로 도착한 조용한 요양원 복도에는 희미한 조명이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들이는 안영사를 따라 복도 끝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 위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구혜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혜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지만 분명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들이는 문턱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이내 달려가듯 구혜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혜준 씨가 정말 살아계셨군요. 너무 오래 혼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구혜준은 대답할 수 없었지만 들이는 마치 답을 듣고 싶다는 듯 손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혜준 씨 얼마나 힘들었어요. 단수도 모두도 혜준 씨가 떠난 줄만 알고 있었어요.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건지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럽기까지 해요. 안영사는 문가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들이는 구혜준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끼는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을게요. 단수가 받은 상처도 제가 저지른 어리석음도 다 회복해내고 말겠어요. 구혜준의 고른 숨소리가 요양원의 고요함 속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들이는 수년간 마음속에 쌓여있던 죄책감과 오해가 한꺼번에 솟구치는 걸 느꼈지만 그 안에서 희미한 안도감도 찾아들었습니다. 정말로 떠나버린 게 아니라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준 씨 덕분에 후회로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혜준 씨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단수와의 관계도 꼭 회복해낼 거예요. 들이의 울음소리가 작게 울려 퍼지는 병실은 다른 소리라곤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영사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이님,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일단 여기서 혜준 씨 곁에 머무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양원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들이는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시라도 옆에 있을게요. 혜준 씨를 이렇게 두고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안영사는 이 광경이 들이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들이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듯 보였습니다. 구혜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들이를 움직였고 이 진실을 이제 단수에게도 꼭 전해야 한다고 다짐한 채로 한껏 결연해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을 인근 숙소에 잠시 머물던 맹경태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이의 행방은 대략 알게 되었지만 아직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영사가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맹경태는 문을 열자마자 거칠게 말했습니다. 야, 안영사.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말해. 혜준이 살아있다는 말을 지금껏 왜 숨긴 거야? 날 우습게 하나? 안영사는 경태를 차분히 바라보며 존댓말로 대답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사정이 있었어요. 혜준 씨는 아직 의식이 없고 위험 부담이 많았습니다. 맹경태는 눈을 부릅뜨며 성난 목소리로 몰아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혜준이가 살아있다니. 나 몰래 그걸 감춘 거냐? 안영사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준 씨는 요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고 있어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조용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맹경태는 잠시 말이 없더니 벽을 주먹으로 툭 치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살려뒀다고 하니 다행이라 해야 하나. 혜준이 사건 당시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안영사는 경태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책임이 아니에요. 그날 상황이 너무 급박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혜준 씨 곁을 지켜주시면 돼요. 경태는 여전히 속이 타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기색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혜준이가 완전히 세상을 떠난 줄만 알았기에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탓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맹경태가 낮게 은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들이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도 알 것 같긴 해. 혜준이가 살아있다니 들이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이겠어.
안영사는 드리가 이미 구혜준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맹경태가 먼저 깨닫길 잠시 기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안영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드리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셨어요. 지금 혜준 씨 곁에 계십니다. 곧 형님께도 소식을 전하려 했습니다. 맹경태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드리가 벌써 혜준을 만났다고? 안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네, 직접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제 다시 단수에게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경태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 죄책감이 조금은 덜 수 있겠군. 혜준이가 살아있다니.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일순 풀리는 듯 했지만 감춰졌던 진실과 허망함이 교차해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맹경태의 마음속에는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여전히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고 안영사는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조금씩 드러내면서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드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수소문 끝에 구단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혜준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골목 건물을 지나 단수가 머무는 곳을 찾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단수는 처음에 드리를 보고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할머니랑 저를 속이고 도망친 거잖아요. 드리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수야, 미안해. 나도 진실을 방금 알았고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걸 풀고 싶어. 혜준 씨 사실 살아있어. 단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한숨에 쏟아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할머니랑 저를 속인 거예요? 아빠가 정말 죽은 줄 알고 그리워만 했는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물이 고이려 하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도 바로 얼마 전에 알았어. 안영사가 보여줬거든. 혜준 씨가 아직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원에 있대. 할머니가 몰랐을 수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숨겨졌던 거야. 단수는 충격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는 듯 주먹을 꽉 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예요? 얼마나 괴로웠는데 할머니랑 저만 남겨놓고 떠나버리셨잖아요. 드리는 단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네가 보기엔 내가 혜준 씨를 죽인 죄인처럼 보였을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사실을 밝혀서 너에게 더 큰 상처를 안 주고 싶어. 단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몸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어쩐지 기쁨과 당혹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래. 아직 의식은 없지만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너도 한번 만나보자.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오랜 세월 쌓여온 오해와 원망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혜준 씨가 살아있다는 소식은 단수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듯 했습니다. 드리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금 사과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 최소한 너한테 거짓말하지 않을게.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단수야. 단수는 딱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복잡한 표정 사이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한참 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다가 결국 안영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구혜준이 정말 살아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겨왔는지 분명하게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영사는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신중해 보였습니다. 구단수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사실이라면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체 왜 지금까지 저한테 말도 안 해준 겁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안영사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구혜준은 아직 의식이 없어. 근데 분명 살아있어. 구단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꾸민 거냐고요? 왜 날 이렇게 두고 모두 숨긴 겁니까? 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믿으면서 살았는데.
안영사는 고개를 들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여러 사정이 있었고 지키고 싶은 게 많았어. 구혜준 씨 상태가 위태로워서 공개되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구단수는 머리를 움켜쥐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아버지 죽음을 믿게 만드냐고요. 안영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안다. 그래도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들이한테도 말했고 곧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구단수는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안영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마음 다잡고 요양원으로 가봐. 혜준을 보면 의식이 없어도 많은 걸 느낄 거다. 구단수는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가 짧은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직접 확인하면 적어도 더는 헛된 희망이나 거짓된 믿음으로 살진 않겠죠. 도와주세요. 아버지 만나러 갑시다. 안영사는 양손을 모으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연락만 주면 바로 안내할게. 구단수는 안영사를 따라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구혜준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무겁게 열리는 문 뒤로는 차분한 병실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안영사는 말없이 앞장섰고 단수는 점점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문을 열자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구혜준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심하게 야위었지만 확실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단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단수가 가까이 다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내가 너무 미워했어요. 정말 돌아가신 줄만 알고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원망했어요. 구혜준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만 단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혜준의 손등을 살짝 감싸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이렇게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아빠, 내 말 들려요?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게요. 구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단수는 그 존재만으로도 희망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안영사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의식은 없지만 분명 살아계신다. 언젠가 분명히 깨어나실 거야. 단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구혜준의 머리맡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단수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롭게 두었던 건 아닐까? 할머니도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하셨는데 사실 아빠도 여기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네요. 안영사는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네가 자주 와서 얘기해주면 아버지도 더 빠르게 깨어나실 수 있을지도 몰라. 단수는 미소와 눈물이 뒤섞인 표정으로 힘줘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상관없어요. 아빠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는 구혜준의 손을 꽉 잡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따뜻했던 기억과 마주하고 싶다는 듯 작은 희망과 회한이 교차하는 침묵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요양원 앞 작은 벤치에 구단수와 오드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금 혜준 씨 병실에서 나왔지만 둘 다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돛돌 아래로는 잔잔한 바람이 지나가며 떨어진 나뭇잎들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습니다. 드리는 한숨을 내쉬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단수야, 네가 얼마나 나를 미워했는지 알아. 그래도 이제 다 말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늦어서 미안하다. 구단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미워했던 게 후회스러워요. 나중에 알아보니 엄마도 할머니한테 반대받고 아빠 문제로 힘들었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왜 떠났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보니까 엄마도 사정이 있었겠죠. 드리는 눈물 고인 눈을 꾹 참으려는 듯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그래, 다 내 불찰이었어. 혜준 씨가 죽었다고 믿고 죄인처럼 살았거든. 단수한테 돌아갈 용기가 안 났어. 근데 혜준 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나니
다시 용기 내야겠다고 생각했어. 너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또 가족으로 지내고 싶다. 구단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미워하지 않을게요. 아빠가 깨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희망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엄마와 제대로 대화하며 지내보고 싶어요. 드리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치 위에는 둘의 마음을 짓누르던 오해가 한층 가벼워지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드리는 조심스레 단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말 고맙다, 단수야. 네가 이렇게 날 받아줄 줄 몰랐어. 앞으로는 도망치지 않고 네 곁에 있을게. 구단수는 눈시울을 붉힌 채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봅시다. 아빠도 언젠가 깨어나면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혜준 씨가 누워있는 병실 창문에서 잔잔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드리와 단수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몇 마디 속에는 오래된 상처와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느꼈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가족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겠다는 결심이 서로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